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야오라고 합니다. 초보분들, 그 다음에 아직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,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랑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요. 항상 규제가 자꾸 나오니까 어떤 걸 하고 난 다음에 이 규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해야 돼요? 말아야 돼요? 항상 그런 고민들이 계속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이제 오고 가다 보니 이렇게 같이 강의로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잡았고요.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은 하나의 제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듣고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첫 번째는 규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규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,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될지. 두 번째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. 그럼 그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.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갖고 3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4가지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. 무주택자냐, 1주택자냐, 다주택자냐, 법인이냐. 요지는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? 왜냐면 2008년부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규제건 어떤 경기가 불황이건 그런 속에서도 투자에 상승한 적은 반드시 있었으니까요. 금융위기 때는 전국을 봤을 때 20% 정도는 올랐어요. 실거래가 지수를 여러분들 그 매매가를 확인해 보시면은 80% 정도는 하락을 해도 20%는 올랐었어요. 무주택자는 크게 봤을 때 한 이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비과세를 쓸 건지, 아니면 청약을 노릴 건지, 아니면 그냥 나 다주택자로 갈래, 아니면은 비과세 쓰면서 주택 아닌 것들 여러 개를 활용하는, 그냥 내 포지션을 정해야죠. 자꾸 막 이것도 할래 저것도 할래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. 다주택자는 먼저 명의 체크를 하셔야 돼요, 반드시. 본인과 배우자 쓸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본인과 배우자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양도세하고 종부세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면 좋은 것 같아. 4주택자는 12%래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투자를 멈춰야 돼?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잖아요. 근데 공시지가 1억이야. 아까 얘기했죠. 근데 1억 이하인데 어떤 걸 접근하면 좋을 것 같냐면 저는 그래도 이 아파트의 전고점이 높아야 돼요. 즉, 한 1억 5천에서 2억, 근데 1억 5천보다는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를 갔었어야 돼요. 자, 그래서 계속 주택을 늘렸으면 해요. 여러분들, 다주택자이신 분들은. 어디까지? 20채까지는 늘려도 된대요. 지금 제일 싼 게 17억 5천대, 16억 5천, 이건 다른 돈이고, 그래서 보면은, 이렇게 15억에 낙찰되고, 취득세를 지금 13.2% 냈다 쳐볼게요. 다 주택자가 받았어요. 1억 9,800만 원이 취득세 2억이에요. 그래서 16억 9,800만 원에 사요. 근데 무주택자가 같은 비슷한 중간층을 사면은 17억 5천에 취득세는 3.3%, 5,775만 원. 자, 취득세는 한 3배, 4배 차이, 4배 좀 안 나네요. 4배 정도 난다 치면은 어쨌든 간에 얘는 18억 주고 사야 돼요. 근데 우리가 경매로 이걸 받았다면은 무주택자보다도 1억 싸게 산다는 거죠.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인데 조정지역에 들어갈 돈은 있고. 근데 문제는 그거죠. 대출이 안 된다는 거. 다주택자라면. 그래서 지금 현금 있는 사람들이 좀 이 조정지역 안에서는 좀 유리한 시장이긴 하죠. 대출 문제 때문에. 그러면 여러 명이 모아서 할 수 있다면 또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. 자,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차익은 경매로 활용했을 때 취득세 13.2% 내고래도 실거주자였으면은 1억 4천 더해서 2억 5천만 원 차이 나게 산 거죠. 법인은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. 주택 사지 말래요. 대출이고 뭐고 지금 다 때렸어요. 그럼 못 사요. 그거 비집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? 법인 개수를 늘리시더라고요. 현재는.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법인을 여러 개 두고서 한 법인에 2개까지만 옮겨 놓으세요. 그래서 종부세를 낮춰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도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2채만 보유하려고 하고요. 이유는 보유세가 3%여서 그래요. 그러면 2채만 남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상승하는 기대분이 보유세보다 큰 경우에만 남겨놓으세요.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계산해 봐야 되고요. 보유세도 반드시 법인이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물건이 여러 개다. 그럼 남길 것들만 계산해서 공시지가 계산해서 좋은 것들 중에서 남겨서 내가 이 정도 얼마는 내도 괜찮지 뭐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지금. 또는 공시지가 1억은 법인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 안 되니까. 근데 주택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법인은 좀 어렵긴 해요. 그런 면에서. 돈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. 그래서 이제 뭐 어디로 가느냐? 상가로 지금 많이 가시죠, 법인들. 왜냐면 주택만 대출 규제하지 상가는 규제를 안 하니까요. 그러면 주택 안 돼. 그럼 상가 해볼까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혔다고 그걸 자꾸 비집고 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아요.
그럼 항상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뭘 하지 말려면은 아닌 것 중에 살 수 있는 거,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걸 찾으면은 항상 투자의 길은 끊기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상가는 종부세를 안 내요. 그냥 안 내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80억까지 공제해줘요. 그것도 건물 빼고 토지 부분에서 80억까지는 공제를 해줘요. 80억 공제 받으려면 뭐 건물 예. 거의 다 안 내요. 예. 지금 아파트는 6억 공제도 다 없애버렸는데 상가는 80억까지 공제해 주니까 법인으로 상가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죠. 그래서 그 자산 있으신 분들, 건물 있으신 분들 법인 하나에 건물 하나씩 이렇게 두셔가지고 공제 받으시면서 그 주주들을 자녀들로 해가지고 월급 받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죠, 자식들에게.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단타는 아직 할 수 있어요. 네, 근데 다만 대출이 안 나오니까 현금 있는 법인들 같은 경우는 단타를 목적으로 삼으셔도 되는 거죠. 단타를 하려면은 경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. 네, 왜냐면 싸게 사야 되니까. 네, 제값에 사서는 안 팔리죠. 네,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싼 거보다 좀 팔면은 지금도 수익이 나더라. 네, 비용을 모두 경매에 청구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거죠, 경매가.